한 달 동안 만난 사람 중에 최악 1위 말씀드릴게요. 콜 받고 번동 꼭대기에 올라갔어요. 번동 산꼭대기로 계속 마을버스 가는 길인 것 같은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막다른 길이 나오더라고요. 차들 불법 주차된 차들 막 있고 한참 있어도 안 나왔어요. 전화해도 나간다 하면서 안 나오고 오래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큰 차가 왔지 이거 이러는 거예요. 그러더니 그 남자분이 혼자 탔는데 후진으로 나와야 돼요. 차 돌릴 데가 없어요. 후진으로 나오는데 뒤에서 또 차가 계속 오는 거예요. 막 차들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그러면 멈췄다가 또 가야 되고 또 전진했다가 또 후진해야 되고 좁으니까 막 옆차 잘못하면 부딪힐 수 있어요. 후진으로 그렇게 한 10분 넘게 천천히 띠띠띠띠띠 경보음 울리면서 나오다 보니까 답답한가 봐요. 그래서 저도 답답하고 골목길이 오른쪽에 좁은 게 있어서 절로 가면은 길이 그럼 나올까요? 오른쪽으로 빠지면 그랬더니 모른대요. 자기는 이쪽 길을. 이 동네를 모른대요. 자기 집은 여기가 아니고 뭐 놀러 온 것 같아요. 화투 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. 그 후진으로 이렇게 가다가 너무 한참 한 500m, 1km는 후진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차 돌릴 데가 없어서. 그래서 가다가 골목길이 약간 좀 큰 것 같아서 그럼 저 오른쪽으로 빠지면 전진으로 이렇게 해서 우회전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한번 가보래요. 갔는데 그 길이 가다 보니까 점점 좁아져요.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가려고 해도 회전이 안 돼. 우회전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꺾는 길도 좁은 길이고 나 있는 길도 좁은 길이어서 우회전을 하면은 차 앞에 범퍼가 부딪혀서 회전이 안 돼요. 소나타도 힘들 거예요. 경차 정도 되면은 이렇게 회전해 나갈 수 있고 안 돼요. 그러면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잖아요. 갔더니 이렇게 가파른 길이 나왔는데 차 한 대만 지나갈 만한 그 길에 또 경차가 한 대 불법 주차돼 있는 거예요. 집 앞에 벽에 이만한 간격으로 딱 붙여놨어요. 그럼 제 차가 지나가는 간격은 왼쪽에 요만큼 오른쪽에 요만큼이에요. 도저히 못 가겠어서 후진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고. 근데 한 1km를 그럼 후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거기다가 그 경차 옆에 또 쓰레기까지 막 박스까지 막 있어요. 근데 다행히 박스 주우러 다니는 그 할아버지가 치워주시더라고요.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. 근데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. 길이 이렇게 좁은데 거기다가 오른쪽 담이 있는데 그 담 밑에 이렇게 보도블럭 턱같이 턱도 이렇게 있어요. 바퀴가 거기 낄 것 같아요. 그 턱만 없으면 좀 나갈 것 같은데 백미러도 좁고. 근데 거기서 못 나가고 전진 후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렸어요. 근데 오른쪽 문을 자동문을 여는데 이 문이 벽에 거의 직 긁힐 정도예요. 긁히진 않았는데 워낙 그렇게 공간이 좁아서 열어서 내렸는데 저보고 운전 못한다고 하면서 앞에서 차를 봐주는데 나오라고 막 하면서 자기 스마트폰으로 차 앞을 막 때리고 치면서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막 왔다 그러면서 막 치고 그렇게 막 고생을 해서 하여튼 깻잎 한 장 차이, 종이 한 장 차이, 1mm 그 정도 간격으로 해서 나왔어요. 큰 길로.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좀 막 술주정 또 하는 거예요. 나는 벤티 안 불렀는데 왜 벤티 이런 차가 왔냐고, 이거 얼마냐고, 고급 택시냐고, 비싸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근데 왜 앱에다가 벤티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왜 이 차를 부르게 만들냐는 거예요. 자기같이 술 취한 사람들은 모르고 실수로 눌러서 이런 비싼 차 부르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.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이 앱을. 나는 카카오 그냥 일반 택시를 불렀는데 왜 벤티 하게 만들어갖고 자기같이 술 취한 사람들 낚여서 실수해서 이런 비싼 고급차 부르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다가 또 갑자기 자기는 목포를 가야 되는데 이런 차 타고 가면 좋겠다고 목포 갈 때 예약하면은 얼마냐고 예약할 수 있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예약받기 싫은 거예요. 잠깐 이렇게 한 30분 정도 거리 가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안전운전에 방해되는데 목포까지 어떻게 가겠어요. 이런 사람 태우고요. 시끄럽고. 빨리 내리기만을 바랬죠. 빨리 도착해서 이 사람이 빨리 내려서 가면 좋겠다 해서 결국은 갔어요. 청량리 근처 이렇게 아파트인데 어둑한 골목길 같은 데예요.
정말 다행이다 해가지고 내려줬어요. 아,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스크도 똑바로 안 쓰고 이렇게 내리고 막 말하고, 마스크 똑바로 써주세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또 이렇게 또 내려오고. 그래, 내려가지고 다행이다 해가지고 제가 꼭 환기를 시키거든요. 코로나 때문에 양쪽 문을 활짝 열어요. 이 자동문을. 자동문을 열면 여기 실내등이 켜지죠.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뒤에서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문이 열렸다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. 거기 문 열렸어 이러는 줄 알고 앞으로 막 갔어요. 앞으로 가면서 문을 닫았어요. 그러면은 안 따라오겠지. 문이 닫히면. 실내등도 꺼지고 양쪽 문이 닫히면. 근데 양쪽 문을 닫고 실내등이 꺼지고 제가 막 가기 시작하니까 더 빠른 속도로 뒤에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. 소리 지르면서. 야! 하면서.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더 도망쳤거든요. 근데 계속 쫓아와요.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왕 해가지고 막 갔더니 가다 보니까 뭐가 소리가 나요. 차에서. 그래서 뒤를 보니까 여기에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. 이 콘솔 박스 아래에. 그래서 딱 보고 근데 갖다 주기가 무서운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래도 갖다는 줘야 되잖아요. 제가 갖고 가면은 큰일 나니까, 절도니까. 그래서 파출소에 갖다 줄까 하다가 그럼 또 파출소에 갖다 주면 번거롭고 전화번호 줬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그냥 주는 게 좋겠다 해서 다시 돌아서 그 자리로 살살 가봤어요. 그래서 막 해코지하고 뛰어오고 막 이럴 것 같으면 도망가고, 안 그럴 것 같으면 전화기만 주면 되니까 갔더니 없는 거예요. 이렇게 없어서 이제는 할 수 없이 파출소에 갖다 줄 수밖에 없어요. 전화기를. 그래서 지구대에 가가지고 전화기 갖다 주고, 제 연락처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했거든요. 이 사람이 제 연락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 전화번호가 뭐냐고 계속 괴롭히면서. 그래가지고 전화기 파출소에서 이렇게 접수하고 스마트폰 놓고 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112 지령으로 저한테 문자 왔어요. 수배됐다고. 저 신고했나 봐요. 스마트폰 절도범으로. 근데 다행히 제가 지구대에 먼저 말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내 차를 막 때리고 연락처 자꾸 알려달라고 하고, 고급 택시 안 타려고 했는데 이런 게 왔다고 괴롭히는 승객이라 좀 그런 말도 하고 스마트폰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에서 따로 전화 안 왔더라고요. 접수를 했으니까 저한테 문자가 보내줬나 봐요. 112 지령 내려졌다고. 이번에는 좋은 손님 사례 말씀드릴게요. 아까 말한 어린아이 안고 발로 차지도 않게 딱 안고 스마트폰 켜준 그 손님. 그 다음에 의자 정리 이렇게 딱 하고 선 정리까지 딱 하고 내리는 손님. 벤티 손님이에요. 그런 분은 벤티만 이용하시는 분. 그 다음에 기억나는 손님. 저한테 손 흔든 여자분이에요. 내렸을 때 차에서 내려가지고 저한테 손을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손 흔들고 또 가다가 뒤돌아봤더니 그때 실내등 제가 켜고 있었거든요. 이렇게 뒤돌아봤는데 또 눈 마주치니까 또 막 손 흔드는 거예요.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왜 손을 흔들었을까요? 근데 그분이 탈 때 아이고 추워 막 그랬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후석 열선 시트 틀어줘 해가지고 틀어줬어요. 네, 말씀하세요. 후석 열선 시트 틀어줘. 후석 열선 시트를 켤게요. 네, 그러면은 여기 불 들어오죠? 네, 그러면은 엉덩이도 따끈따끈하고 등도 따끈따끈해져요. 열선 시트 켜지면은. 그랬더니 가면서 친구들하고 두세 명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택시를 태워서 다 보내줬대요. 집에. 보내주고 본인만 남은 거예요. 그래서 날도 춥고 깜깜하고 새벽에 한 2시, 3시 쓸쓸함도 있고 외롭고 막 이렇게 춥고, 그런데 이 차가 딱 온 거예요. 그래서 열선 시트를 틀어주니까 마음이 녹았나 봐요. 녹고 서글프고 서러웠는데 그렇게 한 게 고마워서 그랬는지 하여튼 손을 흔든 그 손님. 그리고 가장 기억나는 손님, 새벽 1시 일요일 날
새벽 1시 서울중앙병원에 콜 받고 갔어요. 여기 밖에서 문 딱 잡으려고 해갖고 문 만지지 마세요 하고 탔어요.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려야 되잖아요. 그 손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니까 불친절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차 문끼임 사고 나고 이런 거 있어서 그랬다고 하니까 처음 타시는 거래요. 벤티 처음 탑승. 근데 저도 그러면은 벤티 한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일주일, 2주 됐나? 저도 얼마 안 됐어요. 그분도 처음 탑승하시고. 근데 서울중앙병원 간호사분이거든요. 간호사분인지 어떻게 알았냐면은 말하시는 타입이 군인은 짧게 말하면서 또박또박 말하잖아요. 간호사분들은 짧게 말하면 좀 불친절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길게 말하면서 발음도 또박또박 말하거든요.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간호사세요? 그렇게 물어봤어요. 그래서 그 1시에 끝나시면은 데이, 이브닝, 나이트, 이브닝 근무 끝나시고 딱 탑승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소연 같은 거 했나 봐요. 문에 대한 얘기하면서.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기대한 거는 진상 손님이나 이런 나쁜 손님도 하나도 없이 다 좋은 손님들만 있을 줄 알고 시작했는데 자괴감도 느껴지고 또 얼마 전에 그 번동에서 골목길에서 있었던 그분이 타고 내리자마자 바로 연속으로 그 다음에 탄 손님이 또 그 장충동에서 양지병원 간 마스크 안 쓰고 여자친구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그 사람이 탄 거예요. 2번 연속으로. 그래가지고 자괴감도 많이 느껴지고 좀 문게임 사고 때문에 보상도 해주고 그냥 들어주시면서 얘기만 들어주셨어요. 본인도 새벽 1시에 끝나면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. 피곤하실 텐데 얘기도 다 들어주시고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되고 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. 그러고 나서 스트레스도 있고 자괴감도 있고 막 그런 상태에서 그분 만나고 난 다음에 뭔가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오고 새로운 활력과 이런 게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되게 감사드리고 한 달 동안 만난 손님 중에서 가장 좋은 손님 1위로 선정을 하게